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송민기고 오늘은 프로그래머스 숫자 블록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전에 라이브 코딩을 잠깐 하다가 이제 구독해주신 분께서 구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채팅은 쳤는데 채팅 치면 구독한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를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문제를 풀어봤는데 재미있었다라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확실히 보이는 거랑 다르게 생각할 거리가 많은 좋은 문제였습니다. 일단 실수할 만한 게 되게 많아요. 놓칠 만한 것도 있고 그렇다고 막 문제가 되게 억지스럽지도 않습니다. 이 문제는 풀이를 공유할 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까먹기 전에 빠르게 장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설명부터 빨리 읽어볼게요. 그랩시에는 숫자 0이 적힌 블록들이 설치된 도로에 다른 숫자가 적힌 블록들을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숫자 블록을 설치하는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블록에 적힌 번호가 n일 때 가장 첫 블록은 n 곱하기 2번째 위치에 설치합니다. 그 다음은 n 곱하기 3, 그 다음은 n 곱하기 4 위치에 설치합니다. 기존에 설치된 블록은 빼고 새로운 블록을 집어넣습니다. 블록은 1이 적힌 블록부터 숫자를 1씩 증가시키며 순서대로 설치합니다. 예를 들어 1이 적힌 블록은 2, 3, 4, 5인 위치에 우선 설치합니다. 그 다음 2가 적힌 블록은 4, 6, 8, 10인 위치에 설치하고 3이 적힌 블록은 6, 9, 12인 위치에 설치합니다. 이렇게 해서 3이 적힌 블록까지 설치하고 나면 첫 10개의 블록에 적힌 번호는 0, 1, 1, 2, 1, 3, 1, 2, 3, 2가 됩니다. 그랩C는 길이가 얼마죠?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억인 도로에 길이가 10억인 도로에 1부터 1000만까지의 숫자가 적힌 블록들을 이용해 위의 규칙대로 모두 설치했습니다. 그랩시의 시장님은 특정 구간에 어떤 블록이 깔려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간을 나타내는 두 정수 begin end가 매개 변수로 주어질 때 그 구간에 깔려 있는 블록의 숫자 배열을 리턴하는 솔루션 함수를 완성해 주세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 제한사항으로는 begin과 end가 엄청 크게 10억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10억 맞죠?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까지로 되어 있고 end랑 begin의 범위가 5000 이하로 주어져 있어요. 요 문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 건데 일단은 뭐 감 잡으셨겠지만 연산 횟수가 1억 번 이하를 그러니까 대략 계산해서 1억 번 이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엔드부터 비긴까지 그 요 범위까지만 탐색을 해야 돼요. 정확히는. 문제 보면은 뭐 숫자 범위가 원체 크니까 읽으면서도 감을 잡으셨겠지만 완전 탐색은 일단 안 됩니다. 구간을 정해서 탐색을 해야 돼요. 정확히는. 이거는 일단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다 디테일한 설명은 못하겠지만 구간을 정해서 해야 돼요. 정확히는 얘가 힌트입니다. 제한사항에서 엔드랑 비긴이 5000 이하의 범위라는 게 힌트이기 때문에 비긴부터 엔드까지의 범위의 숫자만 탐색을 해야 돼요. 얘네 탐색을 기준이 있는데 숫자 n의 뭐라 하죠 이걸? 약수라고 하나요? 숫자 n의 약수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약수가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도로에 1부터 1000만까지의 숫자가 적힌 블록들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수를 조사하는데 이 약수 중에서 1부터 1000만 이렇게인가요? 어, 수를 조사해야 돼요. 뭐 정확히는 약간 편법으로 2부터 조사를 해도 됩니다. 1은 애초에 생각을 안 해도 되니까. 뭐 어쨌든 접근하는 방식으로는 숫자 n의 약수 중에서 요 범위인 수, 요게 일단 첫 번째 함정이죠. 또 뭐 조사할 게 있나? 요거 없어요. 정리하고 나니까 이렇게밖에 없네요. 근데 이게 왜 헷갈렸냐면은 이제 항상 얘기하던 풀이 방법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시간 복잡도를 먼저 잡아놓고 들어가라. 시간 복잡도를 잡으려고 하면 이 문제는
항상 이제 뭐를 기준으로 반복을 돌려야 시간 복잡도 안에 돌 수 있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에라토스테네스 체랑은 좀 달라요. 얘로 푸는 건 아닙니다. 저의 원래 풀이는 뭐였냐면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로 어, 엔드까지 범위의 최대 공약수를 미리 계산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계산해놓고 나중에 이제 리턴을 할 때는 비긴부터 엔드까지만 이제 따로 추출을 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로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를 구현을 한다라고 접근을 하면 좀 까다롭고 훨씬 그냥 단순하게 숫자를 탐색을 하는데 그 숫자의 약수를 가져갈 거고 약수 중에서 요 범위 안에 들어있는 것만 체크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차라리 편해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간 복잡도는 당연히 계산을 할 겁니다. 시간 복잡도는 이렇게 구현을 한다고 했을 때 시간 복잡도는 1은 5,000개겠죠. 두 번째가 약수인데 숫자 n의 약수는 루트 n개만 조사하면 되거든요. 정확히는.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수의 성질인데 이렇게 되냐? 여기서 끌어야 되나? 여기서 끌어야 되나? 그 그림판 뭐 언제부턴가 좀 바뀌었는데 적응을 못 하겠어요. 왜 이렇게 되지? 뭐 하는 거야?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데 잘 모르겠어. 뭐 기능이 많아졌는데 전 예전에 그냥 편하게 쓰던 게 더 좋아. 이거 뭐야 이거? PNG인가? PNG 그리려고 그냥 하겠습니다. 어떤 숫자 n이 주어졌을 때 이 숫자 n의 약수를 저희가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1부터 n까지 수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놓고서 전부 다 조사를 할 필요 없이 어딘가에 루트 n이 있을 거예요. 정확히는 1부터 루트 n 요 범위까지만 조사를 하면 됩니다. 왜냐면 요게까지만 조사를 하면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거 다 겹칠 필요 없잖아요. 겹치는 구간 여기까지만 조사를 하면은 약수는 뭐가 나오는지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루트 n인데 n이 클수록 당연히 루트 n도 커지겠죠.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숫자 n이 암만 커도 10억이기 때문에 10억의 루트 승을 구해 놓으면 됩니다. 미리 좀 계산을 해 놓으면 x가 10억이죠. 10억이면 얼마? 0이 몇 개입니까? 9개? 10억에다가 루트 승을 하면은 대략 31,622 요 정도가 나와요. 31,620. 그러면 그냥 생으로 곱해버리면 좀 넘죠. 1억 번이 살짝 넘는데? 그건 예상 못했는데. 1억 5천 번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럴 때가 좀 애매해요, 사실은. 너는 무조건 1억 번 안에 연산을 끝내야 돼. 사실 이렇게 주어지진 않고 1억 번이라는 것도 사실 대략적인 숫자거든요. 코딩 테스트에서 시간 복잡도를 계산을 할 때 효율성 테스트를 통과를 한 기준이라고 하면 한 1억 번 언저리가 또 하면 대충 통과하더라 이런 좀 가늠하기 위한 거지 사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내가 좀 고민이 되는데 일단 풀긴 풀었거든요. 통과는 했었는데 뭔가 다른 트릭이 있었나? 생각을 해볼게요. 제 기억에 저는 여기서 시간 복잡도를 더 줄이진 못하고 뭐 약간의 반복문을 줄이는 경우는 있었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이거 생으로 다 돌거든요. 근데 통과를 했단 말이죠. 이게 아마 뭐 문제 제시되어 있진 않지만 이제 얘기는 없지만 좀 시간을 널널하게 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통과했던 케이스를 봐서는 이제 이걸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뭐 시간 복잡도로 해가지고 1억 번 이하로 뭐 되면은 통과하는 케이스다. 그래서 1억 번 이하로 맞추는 게 좋다 이렇게 했었는데, 애매하게 막 1억 5천만 번 이렇게 나오면은 사실은 이거는 알 수는 없어요. 이거는 사실 문제 낸 사람이 얼만큼 널널하게 시간을 줬느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또한 그래도 더 나은 방법이 없나 고민하는 게 올바른 태도긴 한데, 시험을 치잖아요. 뭐 문제를 푸는데 시험을 치고 하는 거라면 일단 한 1억 5천만 번 정도면 시도해 볼 만하다. 고민하다가 이거 너무 시간 오래 잡지 말고 이 이상 내가 더 좋은 수가 안 나온다.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적의 시간 복잡도는 1억 5천만 번이야. 라고 하면은 1억 5천만 번으로 도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말이 이렇게 주절주절 길었는데 땡으로 코딩을 할게요. 이게 중간중간에 실수가 좀 많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일단 실수를 했어요. 이 범위가 있다라는 거를, 이 범위가 있는 것도 아마 시간에 관련이 있긴 할 건데 이걸 놓쳐가지고 한참 헤맸습니다. 얘를 못 읽어가지고. 그러니까 숫자 자체는 블록들은 어쨌든 얘보다 큰 거는 다 무시하거든요. 여기서 시간 복잡도를 좀 줄였었나 보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어, 음, 비기는 일단은 쉬운 예제부터 1 만드는 10 솔루션은 게임 있어. 이렇게만 해놓고 답이 되게 늦게 오네요. 앤서를 미리 초기화를 시켜놓을 건데, 앤서가 잘 보면은 멤버가 0이 되는 경우는 비긴이 1인 경우에 제일 첫 번째 원소만 0이 될 수 있어요. 문제 로직 때문에 그런 건데, 숫자 블록이 1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자신보다 2배, 3배 이렇게 늘어나면서부터 채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항상 비워져요. 그래서 비긴이 1인 경우에는 제일 앞에 수는 항상 비워집니다. 거꾸로 말하면 비긴이 1인 경우가 아니면 항상 최소값은 1이에요. 그래서 한 트릭으로 1로 초기화를 시켜줬습니다. 마이너스 길이는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비기 플러스 1만큼. 그리고 만약에 비긴이 1이었으면 앤서 0은 0. 이런 식으로 끝에 얘만 바꿔주면 돼요. 얘만 예외 케이스니까. 이런 식으로 앤서를 처음에 초기화를 해줬고, 아하, 갑자기 머리 아프네. 어떻게 했더라? 기억이 안 나요.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시간도 안 됐는데. 제 기억이 안 납니다. 일단은 뭐, 그러면 이제 길이가 정해졌으니까 앤서의 길이만큼만 앤서를 갱신을 해줄 건데, 실제로는 이 앤서는 메모리를 생으로 다 쓰지 않기 위해서 비긴부터 엔드까지의 범위만큼만 초기화를 해준 거지, 실제로는 어 실제로 들어가야 되는, 이제 조사해야 되는 수 자체는 바꿔줘야 되거든요. i 플러스 비긴을 하면은 실제로 저희가 조사해야 되는 수가 n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하고, 그럼 이 n에 대해서 n의 약수를 구해야 돼요. 비긴부터 엔드까지 한 조사라고 하지 말고 탐색이라고 합시다. n의 약수를 조사를 할 건데, 탐색을 할 건데, 뭐라 해야 될까요? 아까 말했지만 1 자체는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최대로 많이 늘어나도 루트 승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임포트
루트가 아니었죠. 스쿼트인가? 그래서 얘는 약수를 조사를 할 거니까 얘는 인티저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얘네 약수를 전부 찾아낼 수 있는데 여기서 n 나누기 j가 0보다 큰 경우는 약수가 아니겠죠. 이런 경우는 다 건너뛰어줍니다. 근데 11번 라인까지 왔다라는 건 어쨌든 나누어 떨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answer i에는 j가 들어갈 수 있어요. 혹은 answer i에는 n-j 얘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조사하는 거는 조사하는 범위는 여기잖아요. 요 사이에 있는 것만 조사를 할 건데 얘가 j예요. 얘가 j가 될 거예요. 여기서 뭔가 나누어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j에서 나누어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어딘가에 n 나누기 j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두 개 곱하니까 n이 됐겠지. 실제로 탐색은 이 범위만큼만 하되 나눗셈 연산을 해가지고 0으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어딘가에 있는 n-j 얘도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인데 저희는 지금 생으로 다 돌면서 정확히는 n-j 얘가 더 크겠죠. 실제로는 제가 얘를 찾는다고 하면은 얘나 얘가 j였다라고 하면은 2부터 루트 n승까지만 찾는 거니까 n-j가 항상 더 커요. 왜냐면 요 앞에서 찾은 거니까. 근데 이제 함정이 여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 숫자 블록에는 천만보다 큰 숫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미리 계산을 해놓고 x가 n-j다. if x가 천만보다 작은 경우 10, 100, 천만, 10만, 100만, 천만 인 경우에만 이렇게 하냐 이러면 또 에러가 납니다. 왜냐면 n-j 얘가 천만보다 큰 경우에는 당연히 얘는 못 들어가요. 얘는 못 들어가요. 대신에 j가 천만보다 작은 경우에는 얘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우를 로직을 이렇게 타면 안 돼요. 앤서에 들어갈 수 있는 애는 좋아하는 캔디데이츠를 쓸게요. 캔디데이츠에는 뭐 들어갈 수 있는 애가 j랑 n-j랑 얘가 들어갈 수 있었는데 j 혹은 j겠죠. j만 있었는데 여기서 n-j가 천만보다 작은 경우 100, 천만, 10만, 100만, 천만 같거나 같은 경우에만 캔디데이츠에 n-j가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로직을 타야 됩니다. 그래서 앤서에는 캔디데이트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로직을 이렇게 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J도 들어갈 수 있어요. 후보군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J가 되는 경우는 J가 캔디데이트에 남아있을 수 있는 경우는 얘가 천만보다 작은 경우일 때만 뭐 좀 더 깔끔하게 적자고 하면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일단 뭐 좀 더 예쁘게 적을 수 있겠죠. 캔디데이트를 쓴다는 것 자체가 좀 예쁜 코드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리고 앤서 자체도 이게 여러 번 여기서 이제 이품을 타가지고 너 약수로 나눠 떨어지네 해도 얘가 끝난 건 아니거든요. 다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앤서 I 자체도 후보군에 들어있긴 해야 됩니다. 항상 갱신을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앤서 I 원래 자기 자신 그리고 J 그리고 어 n-j 단 이때 n-j가 후보군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는 n-j가 천만보다 작을 때만. 그래서 X로 계속 갱신을 해줍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보면은 좀 이해가 쉬울 수도 있는데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1부터 n까지를 조사를 하는데 약수를 조사를 한 n
숫자 n의 약수를 조사를 하는데 실제로 탐색은 루트 n까지만 할 거예요. 그럼 어딘가에서 걸렸어요. 어딘가에서 찾아냈어요. 이걸 j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랑 곱해서 n을 만들 수 있는 n-j가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j는 항상 논리적으로 연산을 이렇게 타기 때문에 스쿼트 n보다 이 범위 안에서만 돌기 때문에 j는 항상 1000만보다 작아요. 근데 마이너스 j는 1000만보다 작을 수도 있지만 같거나 같을 수 있죠. n-j가 1000만보다 큰 경우도 있어요. 진짜 더럽게 못 쓴다 그죠? 1000만보다 큰 경우가 있어요. 요 두 가지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j를 오른쪽으로 옮겨가면서 바로 반복문을 끊고 싶다. 약간 최적화를 위해서.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좀 깔끔하게 끊어지진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좀 끊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옮겨가다가 얘를 만났는데 항상 이제 이 경우라면 1번 케이스라면 n-j로 갱신을 하는 게 좋겠죠. n-j는 이쪽으로 올 거예요. j가 커질수록 n-j된다. n 나누기 j는 계속 왼쪽으로 올 겁니다. 그래서 작아지는 경우만 있기 때문에 얘도 계속 작아질 거거든요. 어떤 경우에 빨리 반복물 탈출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다돌아도 문제가 풀리긴 합니다. 이렇게 해도 아마 풀리긴 할 거예요. 자, 이대로 제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적화는 좀 냅두고. 추가를 하고 결국 약수 구하는 문제인데 약수를 어떻게 구할 거냐는 얘기거든요. 효율성 테스트가 있어서 좀 불안했는데 그 시간을 좀 넉넉하게 준 것 같아요. 이래도 아마 통과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불안한데 좀 슬슬한데 그렇죠. 통과하죠. 땡으로 다돌아도 합격할 수 있게끔 좀 넉넉하게 준 것 같아요. 네. 그림 보다 보니까 얘를 어떻게 좀 반복물을 좀 그나마 덜 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뒤에서부터 돈다. 일단은 요거 한번 얘기할게요. 반복문을 중간에 스탑을 걸 수 있는데 브레이크를 돌아야 되는데 제일 좀 거꾸로 도는 거. 거꾸로 돌면 좀 빨리 돌 수 있나요? 거꾸로 돌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가 J부터 시작해서 J는 왼쪽으로 갈 거고 n 나누기 J는 오른쪽으로 가겠죠. 아니요, 그래도 탈출을 못해요. 왜냐면 n 나누기 J가 1000만보다 작은 경우에는 계속 커질 거니까 커진 거 계속 넣어줘야 되거든요. 이 경우에도 탈출은 못해요. 이 경우에도 끝까지 가봐야 돼요. 거꾸로 해도 안 됩니다. 거꾸로 해도 안 되고 뭐 if문을 거꾸로 가면서 조건을 달아가지고 뭐 n-j가 1000만보다 작으면은 뭐 하고 n-j가 뭐 1000만보다 커지면은 그때서야 그러니까 다시 좀 말이 좀 지저분하죠. 거꾸로 탐색하면서 j를 왼쪽으로 탐색을 하면서 그러면 n 나누기 j는 오른쪽으로 탐색하겠죠. 이러다가 n 나누기 j가 1000만보다 커지는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탄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조건을 달 수도 있는데 이게 항상 최적화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일단 반복문 안에 조건문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비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서만 바꾸는 거는 비용이 안 드는데 앞에서부터 돈다, 뒤에서부터 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비용이 안 드는데 중간에 조건을 추가하는 거는 비용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얘는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깔끔하게 코드를 예쁘게 만드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캔디데이츠 얘를 넣는 거, 다 집어넣는 거, 항상 세 개를 비교하는 거, 요건 되나요? 항상 세 개를 비교하는 거. 이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에서 최적화를, 그러니까 항상 더 좋은 코드로 만드는 거는 힘든 것 같고, 트레이드 오프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코드 자체를 좀 예쁘게 만들 수 있나? 거꾸로 돌면서. 거꾸로 도는 게 제일 합리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게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크게 달라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한 요 정도가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코드를 캔디데이트 이렇게 쓰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는데 코드의 효율성이나 가독성에 더 좋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적화는 여기까지만 시도를 하고 문제 리뷰를 잠깐 하자면 처음에 아이디어가 에라토스테네스의 체에서 좀 갇혔어가지고 헤맸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숫자 블럭에도 제한이 있다. 요 제한이 있다. 이거를 몰랐어가지고 이 코드가 없었거든요. 12번, 13번 라인이 없어가지고 실패를 이거 테스트에서 몇 개 실패를 떴었는데 아마 13번부터 실패 떴을 거예요. 거기 왜 틀렸는지 찾는데 좀 걸렸는데 생각할 거리가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어려운 알고리즘을 물어본 건 아니었지만 조건을 잘 따졌어야 됐고 실수하기 쉬운 이거 문제를 좀 잘 읽었어야 됐고 내용 자체는 없죠. 에라토스테네스 체를 쓰진 않았고 실제로 그냥 뭐 수의 약수 구하는 거였으니까 완전 탐색해서 완전 탐색? 그러니까 범위를 정해서 그 안에서 그 약수 구하는 문제로 정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